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 관세사 시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관련 최고의 자격증, 최고의 라이센스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시험이 무엇인지, 관세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관세사 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수험판에 들어갔다. 근데 1차, 2차, 무슨 동차, 굉장한 용어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수험판의 용어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세사 시험은요, 먼저 1차 시험이 있고요. 1차 시험을 통과해야만, 즉 1차 시험을 합격해야만 2차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관세사 시험 합격자가 되지, 아직 관세사는 아닙니다. 집체교육은요, 그에 합격한, 그리고 이전에 합격했지만 아직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합격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체 교육이 끝나면 실제 실무 수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6개월의 기간이 끝이 나면은 드디어 나는 등록할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관사회에 등록을 마치면 그때부터 우리는 관세사라고 명함에 이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니, 그럼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고 1차 시험을 합격해야만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시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1차 시험은 4과목이 있고요. 각 40문제씩 있습니다. 객관식 오지선다이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절대평가, 시험에서 가장 좋은 절대평가. 야, 그것도 70점 이상 합격이 아니라 평균 60점 이상 합격이라고 하니, 자, 그러면 사실 1차 시험은요, 물론 일반적인 무역 자격증보다는 어렵겠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작정하고 공부를 했을 때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관세사 1차 시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지만 관세사 시험 전체를 놓고 보면 관세사 1차는 어디까지나 2차를 응시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관세사 시험을 얘기할 때 1차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2차 시험은 여기서부터 환장합니다. 2차 시험은 4과목이 있고 과목당 6문제, 서술식입니다. 왜 6문제일까요? 50점 문제 1문제와 10점 문제 5문제, 100점이 만점입니다. 평균 60점 이상 합격입니다. 그러면 관세사 2차도 결국 절대평가 아니냐? 자, 그렇지가 않습니다. 1차는요, 실질적으로 절대평가가 맞습니다.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60점만 넘으면, 물론 이제 과목당 4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과목당 40점을 못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꽈락이라고 하는 거죠. 40점 아래는 꽈락이기 때문에 꽈락 없이 평균 60점이 넘으면 되고요.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없이 정말로 절대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쉬웠을 때는 막 40%까지 합격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난이도가 어려울 때는 10%대로 합격률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찌 됐건 객관식에서 60점만 넘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2차는 다릅니다. 잘 보세요. 60점 이상을 받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물론 40점 아래로 받으면 꽈락이라 떨어지는 겁니다. 야, 그럼 2차도 별로 어렵지 않지 않냐? 서술 시험으로 60점, 평균 60점 받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했을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문 자격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현직자들은 합격생이 많이 늘어나는 걸 선호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회계사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사실 회계사들 업무가 너무 터프하죠. 자,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제대로 감사 업무를 하는 회계사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2018년 뉴스입니다. 회계사를 150명 증원하겠다. 즉 회계사 시험에서 무려 150명을 더 뽑겠다라고 했더니 수험생들은 호호호호 이제 환호를 했습니다. 합격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회계사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회계사들, 회계사 증원 논쟁 둘러싼 동상이몽. 자, 결국 뭐예요? 업무가 힘들어서 회계사가 그만두는데, 그러면 업무 환경을 바꿔야지. 업무가 힘들어서 그만둔 회계사들은 내쳐놓고 합격생을 더 뽑겠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자, 회계사들이 반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뉴스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의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구도 그렇고 이제 서울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의사들이 파견이 나갔죠. 야, 그럼 지역마다 의사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냐? 자, 그래서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좋죠. 의원님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병원 많아지고 하면 당연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원 확대 속 의협은 반발. 전공의들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파업 예고. 수험생들은요, 많이 뽑는다라고 하면, 합격자 정원을 늘려준다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하고요. 현직자들은 자신의 파일을 아무래도 뺏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회계사 많이 뽑는서 우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관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이제 전문 자격사 이제 2차 시험이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됐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채점할 때 조금 짜게 채점하면 됩니다. 조금 짜게 채점해가지고 60점 이상이 아무도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합격자가 한 명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서술식이라는 건 얼마든지 채점할 때, 교수님이 채점할 때, 얘는 50점밖에 안 돼. 얘는 무조건 꽈라게 이렇게 해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관대하게 채점하는 교수님한테는 90점짜리 답안지가 되지만 조금 이제 엄격한 교수님한테 가면은 40점짜리 답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0점 이상 모두 합격이라고 하는데 그럼 60점 이상 합격돼서 수험생 전원이 합격할 수 있냐? 아닙니다. 한 명도 합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전문 자격사는 최소 합격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90명이에요. 관세사는 몇 년 전까지 75명이었다가 9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늘어날 때마다 현직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 한 번을 볼 수 있냐, 두 번을 볼 수 있냐, 1차 한 번만 합격하면 계속 2차를 볼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보세요. 2차 시험 기회는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차 합격한 해에 한 번 볼 수가 있고요. 그 해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합격하면은 무조건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동일 년에 한 번, 그 다음 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용어를 잘 보세요. 1차 합격한 해에 2차까지 내리봐가지고 한 번에 다 같은 해 합격했다. 우리는 이것을 동차라고 합니다. 관사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은 보통 3월, 2차 시험은 6월. 3월에 1차 시험을 합격하고 3개월 만에 2차 시험을 봐서 한 번에 다 합격한다? 우리는 이것을 동차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했으면 2차 시험은 이제 내년에 응시를 해서 1차 합격한 다음 년에 2차에 합격하면 우리는 그것을 유예라고 합니다. 1차 시험은 1교시, 2교시가 있고 한 교시마다 두 과목씩 봅니다. 1교시에는 관세법과 무역영어를 보면서 관세법 개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말 그냥 관세법입니다. 여기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그래서 FTA 특례법이 포함됩니다. 자, 2교시에는 이제 내국 소비세법, 우리가 흔히 내세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의 하나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거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회계원리, 재무회계, 원가회계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2차는 서술식 시험이고요. 한 교시에 하나씩 시험을 봅니다. 이제 1교시에는 관세법, 관세법은 관세법인데 관세평가를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2010년에 과목이 개편되면서 관세법 안에 포함되어 있던 관세평가라는 과목이 3교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관세평가를 3교시에서 볼 거니까, 즉 점심 먹고 볼 거니까 관세평가를 뺀 관세법을 보고, 당연한 얘기지만 1차 관세법에서는 관세평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환급특례법은 포함합니다. 즉 관세평가를 제외하고 환급특례법을 포함한 관세법 1교시고요. 자, 2교시는 관세율표 혹은 HS라고 말하는, 정확하게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입니다. 상품학은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으로서 사실 HS 과목의 본질은 아닌데 가끔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사실 비중은 한 99% 관세율표, 1% 상품학 정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상품학은 무시하셔도 되고 관세율표, HS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3교시가 관세평가고요. 4교시가 무역실무입니다. 간단한 공부 방법은 무엇이냐? 사실 1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차는 어찌됐건 꽈락만 면하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사실 꽈락이 난다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회계학에서 꽈락이 날 겁니다. 관세사는 무역 관련을 다루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세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사실 2교시에 내세법과 회계학이 들어가는데 내세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회계학이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관세사 수험생들 중에 회계학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2차 시험은 암기와 이해를 적절하게, 관세율표는 예외 없이 암기, 정말 생 암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지독할 정도로 암기 과목이고, 관세평가는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례를 스스로 분석해야 되니까요. 관세법은 어찌 됐건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법이겠죠. 그래서 1차
관세법 공부할 때는 법령집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법령집을 결국은 이해라는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마지막엔 암기를 좀 해야 되고요. 무역 실무는 시험 범위가 없습니다. 무역이고 실무라는 이름이 붙는 건 뭐든지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매해 시험을 보면은 무역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정말 손도 댈 수 없는 문제가 한 문제씩 섞여 있기도 합니다. 범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볍고 넓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물론 마지막에 암기를 해야 쓸 수 있긴 하지만 이해라는 부분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한다라고 해서 100점 분량 중에 대무역법 10점 문제 한 문제, 외국환거래법 10점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아니 그러면 요 정도만 보면은 쉽게 합격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사실 뭐 1차 객관식이 문제되진 않을 거고요. 도대체 서술식이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이게 관세법 문제입니다. 2019년 관세법 문제이고요. 1번이 50점, 2, 3, 4, 5, 6이 10점짜리죠. 그럼 50점 문제 뭐라고 나왔어요? 관세법령상 종합부세 구역의 판매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셔 쭉 다 쓰면 됩니다. 법령집을 잘 암기했으면 쓸 수 있겠네? 2교시는 HS죠. 이게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관세율표 4부의 품목 분류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21류 및 23류의 분류 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6류, 20류, 21류에 분류되는 균질화한 물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저는 못 풀겠네요. 저는 너무 오래전에 합격해가지고 생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3교시. 3교시는 관세평가 철저하게 이해 과목입니다. 아니 문제 자체가 지금 2페이지가 지금 2페이지까지 넘어갔는데도 지금 문제가 아직 다 안 끝난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사례고 문제 물어보고 있죠. 철저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역실무. 알만한 거 나옵니다. 해상보험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피보험이익의 위의와 요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2009년 개정 신협회 적화 약관 ICC죠. ICC 약관에서 면책 위험을 일반 면책 쭉쭉쭉 해서 결국 면책이 돼 있으시오. UCP 600 보험 서류와 수리 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어디선가 이제 무역 영어가 됐건 국제무역사가 됐건 아니면 무역학과를 전공을 했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것들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의 장점은 정말 뜬금없는 데서 나오면은 물론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썰이라도 풀 수 있습니다. 뭔가 소설이라도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단점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수험바닥에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1차 시험 문제가 뭐 나오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고 공부하면 대부분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내가 여기에 맞춰서 과목마다 보통 16페이지 정도 쓸 수 있게 답지를 줍니다. 내가 80분 동안 16페이지 안팎으로 써내려 나갈 수 있을지 내가 문제를 이해하고 올바른 글씨로 올바른 문장으로 16페이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통계를 좀 볼게요. 그럼 도대체 관사 시험이 뭐가 이렇게 어렵냐? 자, 2015년부터 보시면 먼저 접수 인원입니다. 사실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접수 인원이 쭉 늘다가 2015년에 아마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3,754면 거의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쭉쭉쭉 해서 이제 2020년 2,433명까지 저 응시생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격률을 볼게요. 합격률을 보시면 23.9, 35.4, 34.4 쭉쭉쭉 보시면 대충 20% 초반대 합격률을 가지고 있고 2016, 17, 18은 합격률이 높았구나. 자, 그럼 2차 시험. 이제 2차 시험이 문제입니다. 2차 시험은 거의 예외 없이 90명만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90명만 뽑습니다. 60점 이상 모두 합격?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점수는 조정되는 거고 이 시험에서는 60점은 굉장히 냉정한 점수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91명 있죠? 이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60점 넘은 사람이 이제 90명이 안 돼서 점수를 계속 내려가서 90명까지는 합격을 시켰는데 90등과 91등이 동점이 나온 상황. 혹은 이 경우는 이제 95명이라는 것은 동점이 뭐 5명, 6명일 리는 없으니까 이 경우는 그의 커트라인이 60점이었고 60점을 넘은 사람이 마침 95명이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0명보다 한두 명, 뭐 많게는 뭐 5명 정도까지 더 뽑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90명만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가장한 상대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률을 볼게요. 잘 보세요. 1차 시험이 쉬우면은 쉽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2차 시험이 지옥입니다.
2차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2차 시험 합격률이, 자, 2차 시험은 참고로 허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징하게 공부한, 전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 대상인데 합격률이 6.8%, 6.2%, 6.6%? 이거 죽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합격률 높으면은 전혀 좋아하지 마세요. 1차 합격률 높았을 때 좋아하는 거 학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1차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고 2차 시험의 경쟁률을 낮춰야 돼요. 제가 시험을 봤던 2010년을 기준으로 전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세요. 대상 인원이 이미 2,0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1차 합격률이 보세요. 2010년, 2011년에는 14.8, 17.0. 이때 사실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차를 이따구로 어렵게 내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2차 응시생이 줄어들면서 이제 75명만 합격을 시킨 거죠. 2차 합격률이 확 올라갑니다. 시험은 그게 맞아요. 1차 시험 너무 쉽게 내가지고 누구나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면은 정말 2차 시험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1차 시험이 어렵고 2차 시험의 경쟁률이 조금 낮아야 이게 정상적인 시험이고 이게 전문 자격사의 가장 평균적인 형태입니다. 실제 경쟁률은 4대1에서 5대1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막 10대1, 10몇 대 이렇게 나올 만한 시험 아닙니다. 자, 2018년, 2019년 시험 통계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꽈락이 중요합니다. 2018년에 무역 실무 평균 점수가 30.34로 40점이 안 되면 꽈락입니다. 74.55%가 꽈락을 맞았고요. 2019년엔 무역 실무 평균 점수가 20.18로 71.5%가 꽈락을 맞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과목으로 치면은 사람들이 이제 관세평가가 너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렵고 HS는 암기를 해야 되고 관세법은 뭔가 해야 될 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시간은 무역 실무가 제일 많이 줄어들면서 그래도 무역 실무는 어선가 들어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충 썰을 풀면 되지 않느냐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거야.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무역 실무과락으로 다 떨어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무조건 꽈락을 일단 안 맞아야 되고 일단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점수를 확보하면서 90등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수험생들 상담하면서 몇 점 정도 받으면 합격합니까? 얼마나 공부하면 합격합니까? 그건 여러분의 경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경쟁자가 하나도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40점만 받아도 합격할 수 있고 90등만 되면 되는 거죠. 이제 수험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1차, 2차 수험 전략은 간단해요. 1차만 합격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1차만 계속 보시면 되고 1차 합격하고 유예로 합격하겠다라고 하면 2차만 계속 보시면 됩니다. 항상 궁금해하는 것들은 동차죠. 항상 시작할 땐 그래요. 저는 한 번에 1차를 다 합격하고 싶은데 물론 90명 중에 한 명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동차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동차는 이겁니다. 어찌됐건 동차라는 건 1년 차에 1차와 2차를 모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2차 공부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합격을 하기 위해서 2차 공부 시간은 최대한 늘리면서 1차 공부 시간을 최대한 아슬아슬할 때까지 줄여야 됩니다. 어찌됐건 1차는 딱 60점만 받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5월에 많이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면 그해 12월까지 2차는 쭉 전업입니다. 2차는 절대 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슬슬 1차를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1차를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2차 공부 시간이 줄어들면서 결국 2차에서 합격할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슬아슬 대부분은 9월에는 회계학을 시작합니다. 회계학이 가장 어렵거든요. 9월에는 회계학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11월에는 나머지 1차 과목들을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1차가 조금 더 아슬아슬한데 1차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해도 되나요? 저는 회계가 좀 어려운데 회계를 같이 시작해도 되나요? 5월에? 해도 됩니다.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1차 과목을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2차의 공부 시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보다 동차는 이미 2차의 학습 시간이 이미 부족한데 거기에 1차를 먼저 시작했다? 더 줄어버리는 겁니다. 즉 동차는요. 극한까지 2차의 공부 시간을 늘리고 극한까지 1차의 공부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11월에 선택의 시기가 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냐? 아슬아슬할 때까지 2차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11월이나 12월에 이제 1차 공부를 시작했더니 결국 1차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차의 문제가 뭐냐면 1차가 떨어지면 공부해둔 2차는 써보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의 시기란 무엇이냐? 11월에 나 이렇게 가다가 지금 2차도 공부 시간이 부족한데 1차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대부분 동차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11월에는 1차로 많이 넘어갑니다. 차라리 1차라도 합격을 해야 2차가 있는 거죠. 일단 선택의 시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동차로 가기로 했다. 그럼 그 다음 1, 2월에는 모의고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1, 2, 3월까지는 3월에 보통 시험이 있으니까요. 1차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같이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1차만 전업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3월 한 달밖에 없습니다. 동차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슬아슬할 때까지 1차 공부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이제 통곡의 강이라고 적혀 있죠. 많은 동차생들이 결국 이렇게 공부하다 1차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즉 2차를 너무 많이 공부하고 1차를 너무 덜 공부해가지고 1차부터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통곡의 강을 접하고 싶지 않으면은 선택의 시기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동차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차로 합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강하게 마음을 먹고 모든 리스크를 다 갖고 가야 됩니다. 특히 1차 시험에 떨어질 리스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차의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통곡의 강을 잘 넘어서 1차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면 4, 5, 6월은 2차 모의고사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전업으로 2차 시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태함의 강을 접하게 됩니다. 1차 합격했죠? 그럼 나는 동차로 준비했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2차를 끝까지 끌고 가서 그의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1차 합격하고 나는 2차로 어느 정도 공부가 됐는데 그러다가 합격할 정도로 2차가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1차 합격했으니까 유예생으로 내년에 수석으로 합격해야지. 이제 나태함에 빠지는 거죠. 특히 1차 합격하고 나면 짐이 훅 덜어지면서 그러니까 2차 할 마음이 잘 안 생기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유예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함의 강을 극복해서 1차 시험 보고 다음날에 바로 2차 시험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신력이 진짜 강해야 됩니다. 그래도 마침 내가 공부를 정말 집중해서 했고 시험 문제에서 아는 게 계속 나오고 마침 그날 글이 너무 잘 써졌다 라고 하면은 동차에 합격할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동차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관사 시험이건 자격증 시험이건 다른 전문 자격사이건 수험생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